기록용으로 기록을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제 뭐 강의 겸 스터디 모임 겸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고 지금 3주째인데 이제 매주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달라지셔가지고 이제 도입부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거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니까 쉬고 그 다음 이어서 할 때는 제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고려학교 선생님들 사례도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학교는 이제 교사성장학교 그래서 선생님들 뭐 수업 방법적인 거나 학급 경영 노하우 이런 거를 또 기본적으로 나누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좀 내면을 먼저 단단하게 해야 된다 해서 저희 뭐 책도 같이 읽고 독서 토론 모임도 하고 습관 인증 모임도 하고 다양한 어, 제가 조금 이따 프로젝트 수업 이제 이야기할 때 학생들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걸 얘기할 텐데 저희 마찬가지 교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최근에 소개되고, 저희 뭐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코엑스에서도 어 이제 나눔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왔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고려학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집하긴 하는데 중간에라도 이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매달도 수시로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링크나 정보 받을 수 있는 곳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는 질문으로 항상 제가 선생님들 강의나 이런 데서 이제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바라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잠깐 선생님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되게 이제 다양한 답변들을 해주시는데요. 보면 거의 인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도전적이고 자신을 잘 알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면, 저는 이제 영어학과니까, 영어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든지, 전교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대 가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상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IB 학교에도 두 학교 이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IB를 할 때도 보면, 이제 학습자상 10가지 그래서 어, 뭐 도전하는 사람, 지식을 갖춘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거가 IB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상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육과정이든지 간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고려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모임에서 추구하는 게 우리가 뭐 수업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한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세계와의 만남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주도성이고 잘 사는 건데, 이제 이런 역량을 길러주기에 적합한 수업 방법이 저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죠. PBL,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같이 한번 선생님들 다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또 주도성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도적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갈 사람,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많이. 어, 그래서 제가 그럼 주도성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또 주도성이라는 책을 이제 공저를 해서
공저자이기도 한데 저희가 공저자들끼리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럼 주도성이 뭔지부터 우리 얘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주도성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자기 주도학습이나 학생 주도성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를 하고 하니까 그러면 학생 주도성만 쓰면 되냐? 이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도성이란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었는데 주도성이 있다고 말하려면 이제 이끌어 가거나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거. 그래서 나 혼자 뭐를 한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저는 이 표하고도 상당히 주도성의 의미가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네, 혼자서 뭐를 한다기보다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뭔가 변화까지 이끌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주도성이 있는 사람, 주도적인 사람, 아닌 사람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적절한 환경 안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도성의 특징을 이렇게 네 가지 맞춤형, 자율성, 피드백, 상호작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보통 자율성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도성이라고 하면 스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효과적인 지지나 소통,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변화를 이끄는 것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나 이런 것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게 주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수업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 수업 주제로 오늘 특히 하니까 그래서 교실 안에서 의 수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세상과 뭔가 연결되었을 때 어,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주도성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PBL,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데 P를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프로블럼으로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 구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어쨌든 프로젝트든 문제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학습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이제 개념을 소개해 드릴 때 항상 추천하는 영상이 이거예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 세계 PBL이라는 이 영상을 보면 지금 혹시 검색 가능하신 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제 클립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PBL 교육에서 보면 어, 이제 PBL의 배경이라든지 이제 그 배경 철학부터 시작해서 왜 PBL이 이제 미국에서도 다시 부각되고 최근 한 2, 30년간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부부터는 실제로 PBL을 하는 교실을 찾아가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상호 소통하고 교사가 학생들하고 어떻게 발문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되게 이제 다이나믹하게 리얼하게 이걸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처음 PBL 접하고 제가 수업에 적용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영상이라서 꼭 한번 다 좀 보시기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자, 그래서 한 클립이 어, 뭐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빨리 감기하고 하면 뭐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실전한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BL을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사람들마다 어떤 기관들마다 프로젝트 수업을 정의하고 실천하는 방법 같은 게 설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소개를 드리고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제 여기 노란 표지로 된 요거 가지고 저희가 스터디 모임도 좀 자주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BI라는 단체, 법교육협회라는 단체가 PBL을 이제 되게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PBL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2016년에 요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2017년에 아마 출간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구에 있는 선생님, 저 포함해서 3명이 같이 요 책을 번역하게 됐고, 또 번역을 하게 되고, 2016년부터 제가 이제 구설중학교에 근무하면서 PBL 실천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PBL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마침 번역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PBL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까 주도성이란 게 상호작용이나 환경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실은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해서 나누는 기회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BL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지식과 역량을 배우는 교수법인데, 실제적이고 복잡한 질문, 문제, 과제 등. 그래서 실제적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질문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단답형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건 굳이 프로젝트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로 시작해서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예, 그 안녕하세요. 과정에서 이제 지식과 역량을 기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PBL의 배경을 구성주의로 보는데 이분이 존 듀이고요. 그래서 100년도 전에 이제 이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202 개정교육과정 이제 내년부터라서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받고 하셨을 건데, 뭐 이분이 당시에 했던 말씀이나 지금 우리 202 개정교육과정에서 뭐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 바이 두잉, 경험을 통해 배운다. 그다음에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 이해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기억하기 위해 배우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지식. 뭐 전이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거 다 지금 새롭게 사실은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이미 100년도 전에부터 강조되던 거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서 초점을 두는 거는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할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해야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내가 가르쳐 줘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는데, 상호작용을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동료 학생들끼리 또는 교사의 자극을 받아서 상호작용을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PBL이 대두된 더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만 최근에 더 대두된 거는 2010년부터인가 미국에서 원래 주마다 이제 교육의 뭐 이렇게 기준이랄까 다 달랐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교육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공통 핵심 기준, 우리나라 이제 국가 성취 기준처럼 그런 게 생겼대요. 그래서 어 이걸 도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PBL이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념이 잡히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구성주의를 뭐 이렇게 철학을 이게 어떻다 이거를 다시 공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미래 교육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적인 것은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BI라는 단체에서 내세우는 이상적인 PBL, 제대로 된 PBL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PBL을 골드 스탠다드 PBL 그럽니다. 그래서 줄여서 GSPBL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렌즈의 핵심이 중심에
핵심 지식과 성공 역량이 있어요. 그 성공 역량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그 역량인데 지식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 렌즈 돌아가는 그 7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요거를 제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봤는데 선생님이 아마 뭐 가정중심 평가해서 영어과 같으면 쓰기 말하기 평가할 때 프로젝트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 이 7가지 요소가 잘 담겨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것만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결과물을 거둬서 점수를 내고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서로 동료 평가를 거쳐서 개선할 기회를 주고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성찰할 기회를 준다든지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든지 이런 요소를 내가 조금 다 집어넣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아까 이제 PBL 정의에서 어려운 문제나 질문을 지속적으로 탐구한다는 자체가 PBL의 정의니까 이거 2개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 프로젝트를 아이들한테 주제를 던질 때 그 주제가 실제적인 주제면 좋겠다는 거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비평과 개선, 그다음 스스로 성찰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것 중에서 제가 이 GSPB를 접하고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이 공개할 결과물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프로덕트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번역할 때 막 고민하다가 이제 공개할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GSPBL은 이제 반드시 학습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근데 이때 이제 공개한다는 거는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 받는 수준의 그런 공개가 아니고 실제 청중을 대상으로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밖 실제 청중. 그래서 아까 그 화살 표시 보시면 학습자 소송 설명한 거 보시면 온전한 존재로서 세상과 만나서 변화를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밖의 실제 정중이나 독점임도 두개 때문에 이제 공공성을 띈다. 예. 그래서 공개할 결과물이라고 좀 제가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공개할 결과물 학생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학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기는 할 때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시작부터 완성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더 헌신적으로 하게 된다는데 요게 주도성의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내가 주도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사실은 기여할 때 내가 뭔가 어디에 쓰임이 있고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주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일일 때,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환경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쓰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청중의 위기라고 그래서 동기와 참여도가 교사에게 가저로 보여주는 게 제일 낮아요. 낮고 이제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보다는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향력. 그래서 이런 거일 때 참여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뭐 고려학교도 하고 있고 실천교육교사 모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스스로 체험했을 때도 예, 뭔가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뭔가 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물론 이익이 되면 더 좋죠. 근데 넘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도 더 주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환경을 세팅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이 만들 수 있는 공개 결과물은 우리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발표, 저처럼 발표하는 거나 아니면 영상 많이 만드시잖아요. 아니면 책으로 많이 만드시는데, 뒤에 가서 이제 거기 장표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PBL 유형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그렇듯이 결과물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문제 해결책을 그냥 제안해 보는 제안서나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도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모형을 만든다든지 굳이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대신에 이런 결과물이 어딘가에 쓰임이 있으면 또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결과물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제성인데 실제성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당연히 동기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상황을 실제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학생 개인의 문제를 아예 다룰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젝트 주제 제시할 때 시나리오 형태로 이제 제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너희가 누구라고 가정하고 뭐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를 차라리 다룰 때 학생들이 더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인 프로젝트 예시로 아까 그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노란 표제 책에 보면 이런 게 제시되어 있었는데 직접 아이들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부한다든지 이런 거 저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2016년에 이 책 처음 접했을 때 이 예시 보고 아 이거는 미국 사례니까 가능하지 너무 현실감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불가능하다. 사실 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그래도 보편화된 것 같아서 그런 건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 특히 이제 학생활동 중심 수업할 때 아이들 마음대로 아까 주도성을 잘못 생각해서 학생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너희가 다 알아서 해보라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배움이 일어나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되게 촘촘하게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해야 되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뭐 개별 차시별 수업도 마찬가지죠. 구조화해야 되고 학생들이 온전히 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취 교진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수업 설계하고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프로젝트 운영하고 비계 제공하기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피드백 주는 거잖아요. 피드백 제공하고 평가하고 지도하고 이거 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책에 보면 교사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끼리만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제가 제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체인지 메이커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시키는 사람인 거잖아요. 체인지 메이커가 의미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PBL의 유형도 상당히 다양하다. 아까 결과물이 되게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도안으로 만들고 모형 만들고 거창한 것만 PBL의 결과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한데 이제 실생활 문제 해결형을 주로 저는 하는데 가상 시나리오형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여행사 직원이니까 뭘 해보자 이것보다는 실제로 뭐 우리 학교 소개를 한다든지 내 소개를 한다든지 나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아예 주변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기여하는 거니까 그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여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유형을 저는 조금 더 그 프로젝트 수업 유형 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문제 해결에 해서 뭔가 변화를 시키고 어디 기여하는 이런 형태를 저는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체인지 메이커 단계는 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면 더 좋다는 거죠. 문제 발견해서 해결책 찾고 행동해보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퍼뜨리기, 확산이죠, 확산인데 제 용어로 퍼뜨리기라고 하는데 이게 공개할 결과물과도 맞닿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하는 게 퍼뜨리기예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선생님들 다 쉬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당연히 쉬고 싶고 하죠. 그렇지만 나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좀 알리고 싶다. 그럼 알리는 거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쌤 동네 채널을 개설해서 선생님들한테 내 사례를 알리겠다 하는 게 퍼뜨리기고 이게 꼭 뭔가 내가 잘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실패를 했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 역량도 뭐 있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아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역량이랑 가도 비슷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이제 아쇼카라는 사회 혁신 기업가를 양성하는 그런 단체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 단체도 원래는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 연수를 하고 이제 학생들 연수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체인지 메이커를 접하고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정말 알려야 된다 해서 제가 2016년에 대구에서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어서 한 게 고려학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체인지 메이커라는 게 상당히 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학생들이 살아가는 힘을 길러 주어야 된다. 이게 아까 주도성이잖아요, 결국 말하면. 그래서 이런 살아가는 힘이 사람들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여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PBL이 저는 제일 좀 유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젝트 수업책 번역하게 된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 제가 했던 경험이 이제 PBL 실천학교 하면서 PBL도 실제로 해보고 책도 번역해보고 그다음에 체인지 메이커도 접하고 그다음에 테드 이제에서 만든 테드 에드라는 또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데 테드 에드 약간 선도교사라고 할 수 있죠. TI로 이제 선발이 되면서 캐나다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모든 경험의 접점은 결국은 세상과 연결이다. 세상과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확 들었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는 기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테드 헤드의 그 캐치 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Amplify Students' Voices. 학생의 목소리를 증폭시켜라 하거든요. 요게 학생 의사와 선택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제가 체인지 메이커를 접하고 좋았던 거는 네가 뭔가 앞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해서 세상을 바꿔라. 이게 절대 아니었고 체인지 메이커의 핵심은 이미 내가 체인지 메이커였구나. 이미 내가 충분한 사람이었구나. 이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나 존재 자체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를 공유를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얘기해 준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전이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조적 자신감. 내가 잘 못하는 일에 도전하고 덜 완성된 것이라도 세상에 꾸려낼 자신감. 사실 제가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천력, 실행력.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연수를 듣든 책을 보든 뭐 했으면 뭘 하나는 실천해 보거든요. 바로. 그래서 뭐 거꾸로 교실도 연수받고 거의 그 다음 주에 바로 영상 찍어서 막 올리고 배움의 공동체 접했을 때도 저 혼자 막 대글자 만들어서 하고 아까 체인지 메이커 접했을 때도 막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막 대구 시내 공문 뿌려가지고 선생님들 모아서 막 연구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좋다 싶으면 바로 실천하는 게 저의 강점인 것 같고 이거를 한 번만에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하다 보면 해보니까요 이렇던데요라는 최소한 얘기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그래서 강의가 뭐 다른 게 없고 사실은 이제 그 사례를 나눈다는 자체가 제 경험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완벽하게 갖춰서 내가 1, 2년 준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나 뭐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이런데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을까 망설였다든지, 내가 책을 뭐 낼 수 있을까? 더 연구해서 해야지라고 계속 미뤘으면
아직까지 책을 한 권도 못 썼을 거예요. 사실은 좀 완벽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 자체로 하면 왜냐하면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는 게 누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이미 다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새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창조적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학생들도 특히 요즘은 되게 무기력하고 막 그런데 이런 걸 좀 가지고 아이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사는 한 번에 하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는데 아까 아쇼카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아쇼카에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Everyone a change maker예요. 우리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다. 모두가 영웅이고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 주변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주면 좋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거 아이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는 솔선수범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 학교에서 뭐 오늘의 한 줄이라든지 감사일기라든지 습관 인증하고 뭐 이런 거 아이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끝까지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 반, 우리 학교가 별 문제 없으면 됐지가 아니라 조금 넓게 보고 선생님 좀 교실을 열고 선생님 얘기를 좀 많이 나눠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죠?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좀 바뀌는데 또 같이 기여를 해서 어, 뭐 꼭 고려학교가 아니더라도 실전교육교사 모임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끼리 많이 좀 연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굉장히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그리고 이런 여러 역량을 나누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프로젝트 설계 3단계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 사례를 대구 리플립 만들기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이거 3단계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항상 궁금하신 거는 또 그거잖아요. 프로젝트 수업 좋은 건 알겠고 뭐 뭔지는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게 또 궁금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설계 3단계를 1단계는 상황 분석이에요. 내가 중1 가르치는 거랑 고3 가르치는 건 당연히 다르죠.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지 당연히 다르고, 뭐, 저 같으면, 큰 학교 같으면 한 학년을 저 혼자 다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두세 명이서 같이 가르쳐야 될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 하잖아요. 그죠? 동격과 동학년 쌤들이랑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아이디어 구상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러프하게 어떤 주제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하는데 정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양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교과서 다룬 주제대로 따라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성취 기준에 맞게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했던 사례를 보고 선생님들이 또 어, 비슷하게 해보실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고 그다음 3단계가 기본 틀 잡기인데 우리가 보통 수업 설계하는 거랑 마찬가지 학습 목표라는 게 이제 성취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고 이제 상당히 초반부에 결과물 전시 방법, 결과물이 뭐고 결과물 전시 방법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결과물이 뭔지에 따라서 그다음 누가 대상으로 공개할 건지에 따라서 앞 단계 수업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책 만드는 거랑 영상 만드는 거랑 뭐 제안서 쓰는 거랑 다 다르니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탐구 질문이라는 거는 이제 애들이 해야 되는 주제를 질문 형태로 던진다는 거고 그다음 내가 짠 것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찰 수정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한번 정했다고 계획을 수정하라고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반 들어가서 해보니까 애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한다 하면 뭐 선생님이 다른 반 수업할 때는 우리 차시별 수업도 바꾸듯이 프로젝트도 이제 큰 틀은 유지하지만 어,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자료 같은 건 이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 구상 단계가 제일 할애를 많이 하는데 뭐 책상 앞에 앉아서 뭐 얘기한다 이것보다는 어, 생활 속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이나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시별로 하는데 브루트 수업을 얻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각 학년별로 이거는 꼭 하자라고 학년에서 뭐 정할 수도 있고 그죠? 저는 사실 제 관심사에서도 많이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 관심사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관심 있는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사례는 이제 나 소개하기를 선생님 저도 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해봤었는데 이때는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동화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화책이 원래 일본 작가가 쓴 일본어 원작인데 이제 영어로 또 나중에 찾아보니까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글 책 보고 그냥 요 동화책 컨셉으로 해야겠다라고 했고 사실 영어과는 성취 기준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해서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하든지 간에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네, 어, 잠시만요. 선생님들. 제가 보는 화면이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잘 들리고 있는 게 맞겠죠? 네. 화면이 이제 공유가 됐죠. 그래서, 어, 이제 자기소개하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사실 1단원은 항상 뭐 자기소개나 누구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때는 이제 This is me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의 책을 만들게 했고 이 동화 이제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동화책 컨셉을 보고 이제 했었고 예, 성취 기준을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넣은 건 뭐냐면 100단어 이상 자기소개하는 글쓰기 그래서 선생님이 넣으라고 하는 이제 정보 노사 하는 거고 결과물은 이제 소개 글까지만 한 게 아니라 소개하는 책 만들기까지 했고 학생들이랑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고 교내 전시회에서도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GSPBL의 요 7가지 요소를 제가 잘 지켜서 했는지 한번 좀 체크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시별 흐름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큰 그림이 나오면 결과물은 뭘 만들 거고 요런 요소를 넣어서 하고 어, 생각 고려하실 때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차시별로는 이제 뭐 40분, 45분 수업에 맞게 이제 잘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시간은 항상 이제 프로젝트 안내문이란 거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주제가 뭐고 요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 수행평가 안내문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예. 언제까지 하고 차시별 계획은 이렇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은 사실 제가 당시에는 쓰기 평가 기준을 이제 내용 뭐 언어 사용 구두점 분량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좀 아이들이 왜 1학년 애들을 막 잘 쓸 줄도 모르고 하니까 강조를 했는데 구두점 분량도 사실 언어 사용에 넣어서 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평가 기준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했었고 또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분량 뭐 이런 거 아니면 기한을 지켜서 하는데 뭐 기한 넘겨면 감점하고 이렇게는 또 하지 말라는 분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적절히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당시에 뭐 책을 평가에 넣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책을 결과물을 평가에 넣는다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료 제시 방법이나 자기평가, 동료평가까지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평가 기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단계를 가정중심 평가니까 또 단계를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제시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그 평가에 맞는 약간 준비도처럼 예, 평가 실전 평가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보고 2단계에서는 이제 글쓰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시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에 맞게 적절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정말 나일까라는 책이 구성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너무 가기 싫고 엄마 심부름 같은 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샀어요. 가게에 가서 로봇을 사와서 로봇한테 이제 자기 행세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로봇가 그러면 너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내가 너처럼 행동하려면 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해봐라 하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가족 이름이 있고 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돼 있는데 되게 좀 독특하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커서 모자가 잘 안 들어가고 손에 땀이 많이 나고 뭐 넘어져서 생긴 멍자국이 무릎에 있고 막 이렇게 좀 재밌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런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컨셉으로 책을 만든다라고 소개를 한 건데 저는 3월에 제일 먼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좀 OT를 길게 하는 편인데 뭐 수업 시간에 지켜야 규칙 이런 것도 하고 뭐 팔품사나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도 하지만 제가 로마자 표기법을 항상 첫 주에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영어 읽을 줄 모르는 애들이 많고 심지어 저희 반에는 저희 학교에는 뭐 알파벳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제 로마자 표기법을 가르치면 자기 이름을 영어로 써본다는 취지도 있지만 이제 파닉스가 안 되는 애들은 뭐 기억이 G하고 이제 대응이 되고 뭐 니은은 N에 해당하고 이걸 좀 알면 발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로마자 표기법을 가르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 써보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타이포그라피를 이제 알려준 다음에 철자의 의미를 입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도 이제 영어 철자의 의미를 살려도 되지만 한글 뭐 한자 뜻 다 포함시켜서 어쨌든 너의 의미를 알려라 남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제일 먼저 무조건 3월에 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행시 짓기에서 자기 이름 철자 이제 이니셜 배웠으니까 삼행시를 짓는데 좀 잘하는 애들은 문장을 이어서 우리나라 삼행시처럼 좀 말이 되게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라도 적어라. 약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요때는 매 시간마다 이제 러닝로그를 적게 했어요. 요 활동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여기 그 동화책처럼 자기 외모 뭐 표시하는 거. 근데 이건 제가 동그라미만 줬는데도 얘가 직접 그린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자기 특성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책에 보면 이렇게 like, hate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미지랑 이제 문장까지 이제 만들게. 근데 이거 다 왜 1학년에 보면 비동사랑 일반 동사 배우면서 써먹을 수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막 강조하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요거를 하는 활동 과정 중에서 이제 지식도 배우게 되는 거죠. 문법을.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 인생 로드맵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요것도 제가 자주 하는 활동인데 그래서 10년 후에 내 모습, 20년 후에 내 모습, 사실 30년 후에 내 모습까지 이것도 자유롭게 그냥 그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처음에 그리고 이제 무조건 영어 시간이라고 처음부터 영어 못 쓰는 애들도 있으니까 한국말로라도 좋으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영어 실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좀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 낼 때는 저는 한국말 다 허용하고 한국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시간 내내 멍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뭐 나중에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영어를 모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one to two나 will 이런 표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합쳐도 100단어가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뭐고, 이름 의미까지 넣어서 소개하겠거든요.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넣어서 써라 하는데, 이제 앞 단계에서 이거를 차시별로 다 했잖아요. 한 단계씩.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한 페이지 정도는 쉽게 채울 수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쓰는 애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아예 완성된 글을 주고 빈칸만 본인이 넣으면 되게 약간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하나의 다른 양식으로 제시한 거고 이렇게 해서 100단어 쓰기를 하고 100단어 쓰기를 하고 이제 피드백을 원어민 선생님이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고쳐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먼저 뭐 잘못됐는지 고쳐보게 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요때 이제 제가 좀 또 핵심적으로 했던 게 자기가 먼저 체크해보게 한 거. 그 조건에 맞는 글을 다 썼는지 구두점이나 이런 것도 다 했는지 스스로 해보고 그다음에 짝도 해보고 그래서 짝한테, 그러니까 전 4일 1조로 뭐 활동 많이 시키는데, 그럼 우리 모두 최소한 3명 만나서 피드백을 줘라, 서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고쳐주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본 게 학생들끼리 먼저,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만에서 찾아낸 오류를 적어라. 적은 다음에 너희가 먼저 고쳐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찾아낸 오류를 보면 주로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딱 보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안 쓴다든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너희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한다. 그러면 자기 거를 이제 고쳐봐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고쳐주는 것보다는 아이들끼리 먼저 오류를 찾아내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디브리핑이죠.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다시 한번 고칠 기회를 주고 그게 조금 주도적으로 고치게 하되 처음부터 네가 고쳐라 하면 당연히 모르니까 못 고치니까 아까 책임을 점진적으로 이양해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룹으로 먼저 찾아보고 선생님이 전체 안내하고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죠, 선생님이. 그런 다음에 스스로 고쳐보게 하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그 테드 에드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롤 모델에 대한 거. 그래서 롤 모델이 뭐 엄청 유명하고 이름 되면 다 알고 이런 사람만 영웅이 아니라 작은 영웅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걸 보고 나서 어떤 미덕에 관련된 표현도 익히고 그다음에 자기 롤 모델도 소개해보고 이제 이런 활동도 이어서 했었고요. 그래서 요 학생은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이제 요 신부님 활동했던 울지마톤즈 그 영화 이런 거 이제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 만든 건 사실 어, 그 당시에 평가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모든 것을 우리가 평가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요 100단어 글쓰기에 대한 건 아까 제가 글쓰기 평가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평가를 하시면 되고, 나는 책도 평가에 넣고 싶다 하면 당연히 평가에 넣으셔도 되지만, 사실 요거는 영어적인 요소보다는 꿈이고 뭐 이런 요소가 강하니까, 그죠? 어, 이제 만약에 미술가랑 내가 협업한다 하면 이런 거는 미술가에서 평가 기준을 또 따로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결과물은 예전에는 막 다
평가에 넣으려고 막 또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또 애매한 것 같기도 해서 좀 고민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 평가에 넣기보다는 이제 과목별 세특 요런 데 적어줘도 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가에 넣고 아닌 부분은 예, 정의적인 부분은 이제 따로 빼서 세특으로 처리해도 되겠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다 만든 다음에 동료 평가하고 형태를 작성하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보통 선생님들 보면 아까 글쓰기 결과물 내고 끝내거나 그러니까 동료 평가 과정 서로 고쳐주는 과정이나 성찰을 안 하고 지나가시거나 책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도 결과물 걷어서 점수 매기고 끝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제 동료 평가하는 거 보면 제가 책에 포스트잇에다가 칭찬을 또 적어주게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동료 평가 기준을 아예 다 제시했어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 다 넣으라고 했는지 아까 그러니까 글쓰기 동료 평가 기준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책이니까 가독성이 있는지 독창적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 이런 거 해서 어, 요거를 평가하는데 이거는 친구를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고 너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개개인이 참여도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궁금하게 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건 뭐냐 하면 딴 친구가 한 거 보고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제가 뭐 니는 이게 잘못됐고 뭐 이렇게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서로 돌려보면서 느껴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저 뭐 이거 더 꾸며도 돼요 바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립평가를 하자가 과정에서 배운다. 그 다음에 성찰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딴 아이 걸 보고 내가 뭘 느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작품이 제일 좋았고 그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뭔지 그다음에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된 친구도 적으라고 제가 이때는 했었네요. 그다음에 본인이 몰입했거나 재밌었던 활동. 그래서 영어로 적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이 항차레지 적는 과정 자체가 장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근데 다 영어로 적으려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국말로도 적게 하고 그렇게 했었고 이제 과제 해결 능력 수행했다 이런 건 체크리스트처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기준인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체크리스트 형태로도 했고 주관식도 적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제 나는 영어적인 면을 되게 좀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성찰지 자체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영어 표현 다 적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또 자기들이 알게 된 거 막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어 이때는 제가 책을 요즘은 왜 플립북 그래갖고 이제 왜 10페이지나 20페이지나 뭐 흰 종이 빳빳하게 해서 아예 책 모양으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때는 전통 노트를 티처몰에서 구매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요거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표지 다시 그리고 즉 표지 그다음에 1단계부터 했던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활동지는 이미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해도 되고 다시 그려도 되고 하는데 뭐 이제 대부분 애들은 더 막 잘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쓸데없는 짓이 아니고 활동지에 물론 했지만 애들이 그게 다 뭐 외운다거나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책 만드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정성 들여서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지에 하는 느낌이랑 여기 책에 만드는 느낌은 또 달라요. 그래서 다시 더 예쁘게 꾸미고 표현도 다시 한번 다듬고 근데 아니면 아예 잘라서 붙이는 애도 있고 쓸 부분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들마다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했었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스토리를 더 넣어서 한 것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런 설정을 아까 이게 정말 나일까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애들 되게 재밌게 했었고 그다음에 더 만약에 한 단계 더 발전한다면 제가 보통 책 만들기 하면 이때는 녹음을 안 시켰는데 녹음을 또 시키거든요. 따로 동화구연처럼. 그러면 그냥 쓸 때는 뺏겨서 썼던 애들도 녹음을 하려 그러면 또 엄청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녹음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책이 완성됐으면 역시나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렸던 건데 책을 넘겨가면서 아이들이 동료 평가를 하게 한다. 그러면 뭐 이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도 엄청 써줄 게 많죠. 단계별로 뭐 아이들이 했던 거 이제 다 적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도 또 반복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앞부분은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좀 이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오늘은 This is me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해서 막 거창한 꼭 그런 걸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 기존에 하던 사실 쓰기 평가, 말하기 평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평가에서 끝내는데 결과물 평가에서 끝내지 마시고 동료 평가나 성찰의 단계만 더 넣어도 상당히 이제 배움의 깊이가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책을 이제 축제 때 다 전시를 시켰거든요. 한 개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구한테 자꾸 보여준다 해요. 저는 막 사진도 자주 찍고 애들한테 막 잘된 거 사진 찍고 하면 나중에 막 피하다가 애들 나중에는 막 자기 거 찍어 달라고 막 그러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리플릿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지에 만든 거를 실제로 이제 스캔을 컬러로 더해서 실제 리플릿으로 만들었거든요. 인쇄소에 맡겨서. 그러면 색지에 만든 느낌이랑 인쇄하는 것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눠주니까 이렇게 만들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 누구 자꾸 보여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의미를 약간 부여해야지 아이들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들 그 쌤 동네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후기를 좀 링크에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마치기 전에 채팅창에 일단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땠는지 선생님들 소감을 조금 남겨주시고 줌을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성찰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성찰에 달려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상당히 열심히 쓰는 편인데 뭐 연수를 가거나 하면 요즘은 게을러져서 좀 예전만큼 못하지만 이렇게 후기를 쓰면 뭐 그 분한테 기분이 좋고 뭐 이걸 떠나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후기를 열심히 쓰면. 근데 내가 후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엄청 열심히 듣고 쓰는 중에도 막 기록을 하고 필기하고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저한테 남는 거예요, 사실은. 후기 엄청 열심히 써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주제로 책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더 열심히 들을 것이다라고 항상 강조하시는 이제 교수님도 계신데 그래서 일단 채팅창에 오늘 여기 강의 들은 소감을 요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 내지는 이제 앞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 좀 남겨주시고 채팅창에 남긴 거 그대로 복사해서 쌤동네 후기도 남기시면 되니까 일단 부탁을 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좀 먼저 남겨주시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되고 채팅을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염성희 선생님. 디스이즘 프로젝트 좋았고, 실천의 중요성. 그다음에 세상에, 지금 존재 자체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정고원 선생님 이제 최근에 또, 예, 저희 고려학교 6기에 합류하게 되면서, 네, 너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저희 벌써 아직 대면 못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6기에서. 근데 벌써 저희 거기도 같이 갔다 오고, 네. 너무, 네, 친근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재희 선생님, 전과정을 평가받을 필요 없고, 예, 더 열심히 한다, 결과물을 공유한다. 그다음에, 네, 좋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제이쌤 남겨주셨고, 실제 수업 사례를 알려주셔서 좋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거기 쌤 동네에도 좀, 예, 후기를 남겨주시고요. 제가 고려학교 6기 정보, 음, 이제 있는 제 블로그 링크랑 이런 것도 남겼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또 후기 남기는 거 가능하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또 내일 저희 또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쉬셔야 되니까 마칠 테니까 자유롭게 퇴장을 하시면 예, 제가 이제 나가시는 거 보고 줌은 네,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음은 마치고